은근 마음이 넓다니까? 그래? 심근경색, 초기 같은데 아무래도 심각한 것 같아. 중병이 틀림없어. 이번에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에서는 광숙에게 가슴이 설레는 동석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광숙을 집에 바래다 주던 동석은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동석은 언제부터 광숙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동석과 광숙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숙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된 동석은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지만 단단히 삐진 광숙이 동석을 무시해버립니다. 이 때문에 번번이 사과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동석, 광숙에게 제대로 미운 털이 박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숙의 마음은 동석이 생각한 것과는 꽤나 달랐는데요. 우연히 직원들의 수다를 엿듣게 된 동석은 광숙이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듣고 광숙을 다시 보게 됩니다. 뒤에서 동석의 흠을 잡는 직원들에게 회장님이 속은 아주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광숙. 이 일로 인해 광숙에 대한 동석의 호감도가 급상승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때 동석은 광숙이 꽤나 좋은 사람이라고 다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강수가 형수님에 대해 극찬을 해준 공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참고로 강수는 동석의 딸 한봄을 구해준 인연으로 동석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강수는 광숙의 꽃뱀 의혹을 말끔히 풀어주게 됩니다. 용의주도한 동석은 강수가 어떤 사람인지 한결에게 물어보기까지 하는데요. 아들 한결은 강수가 아주 믿음직한 청년이라고 칭찬을 해주게 되죠. 그렇게 동석은 광숙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게 되었는데요. 다음 해에는 동석이 쿵쾅대는 심장을 병이 난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석은 아내와 사별을 하고 다른 여자에게는 눈길 한번 준 적이 없는 돌부처 같은 남자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석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광숙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듯합니다. 반면 광숙은 동석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독수리 술도가 일도 바쁘고 시동생들의 문제들로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한 광숙. 그런 그녀에게 이제는 상남이라는 찰거머리까지 들러붙은 상황인데요. 광숙은 이미 아주 정중하게 상남을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상남은 툴툴거리며 물러서는 듯 보였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광숙에게 질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광숙이 자신을 상대해 주지 않자 살짝 노선을 바꿔서 주시를 공략하는 상남. 그는 광숙이 술독가에서 일하는 한 죽은 장수와는 영영 이별을 할 수 없을 거라 말해줍니다. 상남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주실은 광숙이 술도가 일을 그만두게 할 구실을 찾으려 하는데요. 마침 광숙은 갈 곳이 없는 천수를 술도가에 데려오기로 결심하고 주실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이에 주실은 천수가 독수리 술도가를 맡아주면 딱이겠다는 생각에 두 팔 벌려 천수를 환영하게 되죠. 한편 독수리 술도가에 독고타기 보낸 스파이가 숨어들었습니다. 일단 독수리 술도가 내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술도가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어쩌면 장수가 남겨준 작업일지를 훔쳐갈지도 모르겠는데요. 조만간 독수리 술도가를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세리와 범수의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들어 한이와 범수에 대한 세리의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 같은데요. 어딘가에 정신이 팔려있는 듯한 그녀의 모습을 눈치백단 미애가 놓칠 리 없었습니다. 우선 한결에 대한 세리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게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동안 미애는 한결을 예비사위로 생각해왔고 세리도 그런 엄마의 행동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딱히 한결이 좋다고 표현하거나 하지도 않았었죠. 그런데 범수가 나타나고 나서 세리가 한결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걸 확실히 하고 나섰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애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돼버린 것이죠. 그동안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얼마 전 한결이 군의관을 마치기만 하면 세리에게 프로포즈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기에 미애의 아쉬움이 더욱 컸던 것이죠. 미애는 요즘 행동이 달라진 세리에게 좋아하는 남자라도 생긴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세리가 집에 한이를 데려온 걸 보고 그녀의 촉이 발동해버립니다. 세리는 쓸데없는 오해를 피하고 싶어서 한이를 선배의 딸이라고 둘러댔는데요. 세리의 이런 거짓말은 얼마 가지 않아 들통나고 맙니다. 한이의 아빠가 남자인 것도 모자라 사실은 교수님의 싱글대디였다니. 미애의 의심은 점점 깊어져만 가고 있는데요. 결국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어쩌지 못하고
몰래 딸의 뒤를 밟기 시작합니다. 미애는 세리의 교수님 이름이 범수라는 말을 듣고도 독수리 술도가를 떠올리지 못했는데요. 아마도 범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된다면 그가 오씨 집안 아들이라는 걸 바로 깨닫게 될 듯합니다. 참고로 미애는 독수리 술도가에서 회사 돈을 횡령하고 독고탑과 야반도주를 했던 과거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기 배로 낳은 강수를 술도가에 버려두고 떠나야만 했던 아픈 기억도 있는 듯합니다. 이런 사연을 숨기고 있는 미애가 과연 범수를 순순히 세리의 짝으로 허락해줄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네요. 헌데 미애는 강수의 혼처까지 생각해두고 있어 상당히 바쁜 상황입니다. 얼마 전 그녀는 우연히 한봉과 함께 있는 강수를 목격하게 되는데요. 눈치가 빠른 미애는 단번에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감지해냅니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교제를 하는 사이 같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섬을 타는 사이라는 걸 확신하는 미애. 여기서 그녀는 강수의 짝으로 한봄을 점 찍은 것 같습니다. 욕심도 많지. 세리도 모자라 강수까지 LX 호텔에 장가를 보내고 싶어하는 미애. 한봄의 마음을 살짝 떠본 미애는 그녀가 강수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강수를 띄워주며 푸시를 하는데요. 세리는 모르겠지만 강수는 별 어려움 없이 한봄과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과연 미애는 강수와 세리 중 어느 쪽이 더 잘 되길 원하는지 살짝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옥분과 흥수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옥분의 끈질긴 추적으로 마침내 김원장의 정체가 드러났는데요. 알고 보니 김원장의 사연도 꽤나 기구했습니다. 대학 시절 그녀의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집이 망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교도소에 있는 애아빠는 당시 그녀를 괴롭히던 빚쟁이였다고 합니다. 나름 순화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김원장은 강제로 원치 않는 남자와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호적에는 동생으로 올려버렸다고 하네요. 김원장은 딱히 흥수에게 사기를 치려는 목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순수한 흥수가 자신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어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라 하는데요. 김원장의 사연을 전해들은 옥분은 그녀에게 조용히 떠나라고 말해줍니다. 결국 김원장은 옥분의 말대로 흥수를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흥수에게 이별의 이유를 제대로 말해주지도 않고 잠수 이별을 해버리네 있었습니다. 흥수 입장에서는 갑자기 사라진 김원장이 눈에 밟혀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네요. 과연 흥수는 별탈 없이 김원장과 헤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